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소고형이라 했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라. 중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 소고형이라 이름 붙였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지. 자,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불편합니다. 자, 이 소고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고 알아 몰라? 축차 대입. 축차 대입 뭔지 몰라? 저번 시간에 선생님 증명했던 거 있지? 뭐 증명했어? 시그마 K 제곱 증명했지? 한번 봐봐. 저이씨. 시그마 K 제곱 증명하면 선생님이 어떤 식을 갖고 한다 증명한다 해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을 갖고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 일단 뭘 넣었어?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었어. 집어넣다 보니까 위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아래에 있는 놈은 플러스가 돼서 다 더하면 쑥쑥쑥쑥 사라진다 이 말이지. 그렇지? 시그마도 마찬가지. 시그마 여러 개의 합이잖아. 여러 개의 항합이잖아. 그걸 다 더할 때 쭉쭉쭉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다 이런 소리야. 축차 대입을 해서 이게 일일이 다 집어넣었다 이거지. 일일이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으면 좀 편하냐면 세로로 집어넣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축차 대입법이라고 쓰고 있어. 축, 쌓을 축자야. 차례대로 쌓아가면서 정리하면 좌변, 우변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방식이야.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말을 쓰고 있고요. 텔레스콥의 기본적인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시그마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여기에 AK 플러스 2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두 칸 나니까 두 칸마다 또 규칙이 발생한다 이런 소리고요. 뭐 3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요놈이 어떨 수도 있어. 여기가 AK이고 얘가 AK 플러스 1일 수도 있어.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면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럼 우리는 시그마 형태를 봤을 때 이제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시그마 형태를 봤을 때 이 일반 항이 이렇게 연속적인 항의 차이로 표현된 것은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풀겠다 이 말이야. 뭐라고? 시그마 일반 항이 연속적인 항의 차이로 돼 있으면 이 방법을 쓰겠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볼 줄 알면 돼? 오른쪽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로 표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지. 된다고 보이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럼 오른쪽 항을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보이는 문제는 쉽게 끝났어. 보이면 어떻게 돼? K 대신 뭘부터 넣을 거야? 1 넣었어. 1 넣었어. 2 넣었어. 짝짝짝 얘를 다 더할 거잖아 지금. n을 넣었어. 바로 보이니까 넘어간 겁니다. 다 더했어. 그러면 이놈이 싸그리 사라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이 뭐가 난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무조건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시그마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의 표현은 답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풀이 과정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이제 한두 번 써주긴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식을 보고 봐봐. 1 넣었어 2, 1 1 넣었어 2, 1 2 넣었어 3, 2 요렇게 사라진다. 그러면 n 넣어서 얘가 n 플러스 1, n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n 플러스 1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해. 왜?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했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1번 빼기 2번, 2번 빼기 3번 이렇게 사라져. 그럼 n번 빼기 n 플러스 1번이니까 1번이 플러스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뒤집혀서 답이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얘가 2인 경우는 따로 설명은 다시 할 거야. 한 번 더 작성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얘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으면 좀 더 연산이 빨라지겠지. 요놈은 중간 풀이 과정이고요. 됐어요? 뒤로 가면은 바로 이렇게 써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서술형일 때는 알고는 있대.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칸이 지금 좁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 딱 좀 작게 적을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요. AK 플러스 E 마이너스 AK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몇 번 이제 3번 빼기 1번, 4번 빼기 2번, 5번 빼기 3번 인제 규칙이 나왔네. 규칙이 인제 나왔잖아요.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이렇게 제거하다 보니까 A1, A2가 남았네. 두 개가. 그럼 나중에 몇 개가 남았을 거야? 두 개가 남았다 이거지. 두 개가 어떻게 남았어? 마지막 거하고 그 전 거가 남았어. 마지막 거 전 거 A N-1을 넣은 거야. 그 다음에 N을 넣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사라졌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남았냐면 AN 플러스 2번이 나왔고 AN 플러스 1번이 나왔고 A 2번이 빠졌고 A 1번이 빠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고. 자, 이거는 외우지 않습니다. 아, 두 개 남았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돼. 두 칸 차이면 사라지면서 두 개 남았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몇 번이 남았을까만 조심해서 쓰면 돼요. 알겠나요? 이해되니? 이제는 이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나와야겠지. 우리는 뭐만 읽어낼 수 없는데 AK랑 AK 플러스 1번째랑 두 개의 차이의 형태인 것만 알아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됐니? 첫 번째. 자, 시그마는 무조건 1부터 N까지야. 생략. K분의 1이 커, K 플러스 1분의 1이 커. K분의 1이 커, K 플러스 1분의 1이 커. K분의 1이 더 큰가요? 그러면 요 놈이 K번째고 요 놈이 K 플러스 1번째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해.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 연속적인 놈의 차이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요는 답이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 1, 2, 2, 3 요렇게 사라질 거라고. 1번하고 마지막 넣은 거 n 플러스 1번이 남았어. 답은 나왔습니다. 1 마이너스 k 대신에 n을 넣어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답이라고. 어떻게 찾는지는 알겠니? 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지? 근데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대놓고 나오면 그냥 풀란 소리가 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거꾸로 만들어주는 거고 요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놈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나서 푸시오라고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얘를 통분했으면 k 플러스 1분의 1 됐니? 이제 기억하십시다. 이 놈은 너무 많이 나온 놈이야. 거의 그냥 구구단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많이 나온 놈이니까 무조건 외워두고. 그럼 요 놈을 답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얘는 너무나도 많이 나온 놈. 그냥 달달달 공식이라 생각하고 외우고 과정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놈을 이해를 하려면 얘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모가 얘가 분모가 고배꼴이면 고배꼴일 때는 우리는 어쩐다? 얘를 분수 형태에서 부분 분수라고 말을 하지. 분모가 고배꼴이면 우리는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푼다 이거지. 분수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걸 부분 분수라 그래. 알겠니?
그럼 우리가 아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 A, B분의 C는 B-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공식을 이용해서 주로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주로에 100개 중에 한 98개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 쓴다고? 분수꼴인데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어요. 주로 2차식이 많겠지. 주로 2차식이 많습니다. 당연히 분모가 다항인데 2차식이요? 해결하기 힘들어해. 그래서 2차를 1차로 쪼개가지고 이 연속적인 항을 만든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형태를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식을 적어가지고 쓰다 보면 아 이런 형태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주로 요놈이 뭐가 되냐면 요놈이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돼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참고적으로 이 차이 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이라는 것은 1번, 3번, 2번, 3번 하니까 앞에 1번, 2번이 남았고 나중에 두 개가 살아남았을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남았고 나중에 제일 뒤에 넣는 것이 n을 넣은 거고요. 그 전에 넣은 것이 n-1을 넣은 것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이 식이 어떤 식에서 왔어? 얘를 역으로 통분해보면 k 플러스 1이고 왼쪽은 k 플러스 2, 오른쪽은 k에서 2가 등장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놈은 k 플러스 2분의 2의 형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놈이 2가 여기 2가 없잖아. 요놈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요놈이 1이면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2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지는 이 꼴이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쓴 거야. k 플러스 2분의 1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쓸 거야. 됐니? 됐어? 자, 지금 선생님이 거꾸로 보여주고 있어요. 소구 형태가 되는 AK 플러스 1에서 AK가 된 형태를 먼저 보여주고 원래는 그 형태를 만들어 가서 풀어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에 대한 생각은 잘 정확합니다. 현재 시그마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다항식이었어. 몇 차씩? 상수 1차, 2차, 3차까지인데 4차는 아직은 해본 적이 없어. 시그마 상수, 시그마 K, K제곱, K 세제곱 했어.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인 게 뭐야? 시그마 지수함수에 시그마 지수함수는 뭐야? 등비수율이야. 그러면 등비수율로 문제를 풀 거야. 시그마 형태로는 합에 대한 표현이고 아 얘는 등비수율이니까 등비수율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 등차는요? 왜 안 풀었어? 등차 얘기는 왜 안 했어? 등차는 왜 얘기 안 했어? 등비는 얘기했는데 왜 등차는 얘기 안 했어? 등차식이 몇 차야? 1차잖아. 그럼 시그마 1차 상수는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관계가 없어. 등차 수열 합은 시그마 공식으로 풀든지 그냥 등차 합식으로 풀든지 관계가 없어. 초항 마랑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시그마를 보는 순간 아 얘는 기본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러지 않는 문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지 않는 문제의 대부분은 다 이 형태입니다. 뭘 만들어야 돼? 연속적인 항의 차이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실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어쩐다고? 쉬우니까. 하나 더 역으로 하나 다시 작성해 줄게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식을 볼 때 뭔 식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 형태.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아, 이 형태는 이렇게 바꿔서 풀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은 거꾸로 보여주면 너희들은 옳게 가지고 식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냐? 얘가 너라고 했어? 찔려? 네. 아이씨, 클릭도 잘 안 되고. 이 형태라고. 봐보세요. 이제 잘 봐. 1을 넣습니다. 1, 2분의 1이야. 빼기 2, 3분의 1이야. 2를 넣습니다. 2, 3분의 1이야. 빼기 3, 4분의 1이야. 이렇게 사라지네.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1을 넣었을 때 요놈이 남을 거고 n을 넣었을 때 요놈이 남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결과물은 뭐다? 결과물은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 결과물이다 이 말이 되겠네. 이게 집어넣어보는 거야. 요놈의 AK고 AK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였어. 우리 넣어본 거야. 1, 2분의 1, 2, 3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바로 없어진 것은 한 칸 차이. 이해 됩니까? 그러면 요놈은 어디에서 왔겠냐 이거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얘를 통분합니다. K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러면 요놈에다가 K 플러스 2가 필요하고 요놈이 K가 필요해서 분자가 2가 있어야 정상이네요. 다시 말해서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2란 놈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야. 얘를 어떻게 바꿨어? 몰라. 난 잘 몰라. 얘가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어떻게 바꿔? 얘를 이거 2개 분의 이거 2개 분의 이 식을 어떻게 바꿔? K 플러스 1분의 A 빼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B랑 똑같다 해서 A, B를 알아내면 1, 1이 떨어집니다. 만약 얘가 이기면 얘가 2분의 1이 듣고 얘가 2분의 1이 떨어질 거야. 바꾸는 방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목적은 확실해. 그래서 분모 곱이 있는 2차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꿨는데 현재는 3차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울 건데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항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된다 이 말이야. 쉬운 거. 두 번째. 시그마. 적지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뭐가 못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오겠지. 이것도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당식이니까. 그러지. 연속적인데 계산이 안 되는 것이 나온다고. 루트 k 플러스 1이 커? k가 커? k 플러스 1이 큰가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1 넣으면 2, 1, 3, 2. 그러면 1이 마이너스 남았고 나중에 뭐가 나와? n 는 것이 남고 빼기 1 이게 결과물이겠네. 근데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이렇게 나와서 중3 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이렇게 나온 형태는 분명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를 좀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거지. 됐습니까?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이야. 얘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로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K로 바꾸면 위에 있는 형태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을 로그 연산을 이용해서 로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K로 쓰면 위에 있는 텔레스콥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고 해.
근데 로그는 어떤 것도 있어. 로그 연산이 로그의 합이 진수 곱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얘 1분의 2, 2분의 3,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남는 거 뭐가 남아? 로그 n 플러스 1만 남네. 실제로 이렇게 풀면 뭐가 남았냐면 로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1이 남았는데 로그 1은 0에서 사라진 거야. 두 가지 방법을 알고는 있으면 된다. 단 로그는 아래쪽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로그 k제곱 마이너스 로그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얘를 가로를 풀었으면 위에는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가운데는 k제곱 쓰면 4개가 돼. 쓰면 쭉 적으면 쭉쭉쭉 사라지긴 합니다. 사라지긴 해. 어지러워. 좀 어지러워. 됐니? 그래서 얘는 아래쪽 방법을 쓸 거라고. 로그 1을 넣으면 얘는 k가 1부터가 아니라 이거 2부터입니다. 왜 2부터야? 얘가 0이 되버잖아요. 뭐 안 돼. 얘는 1부터 해도 되지만 얘는 2부터 놔야 돼. 그래서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면 2 곱하기 2, 2의 제곱보다 2 곱하기 2 혜승이는 벌금 내고 3, 3, 2, 4 안 자는 날이 없어. 어머니한테 그 좀 링크 좀 보내드려야겠어. 수업 시간에 얼마나 혜승이가 열심히 듣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지. 혜승이 덜 갈굴 거 아니야. 그러지? 웬 수업만 허벌나게 많고 복습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표현이 편해. 해봤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편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된다 이거지. 많이 보는 형태니까 기본형이라고 보면 돼. 됐니? 자, 이거 외에 나오는 형태는 나는 어렵다 싶은 것은 자, 말도 안 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시그마 형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없는 문제는 다 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돼. 뭐라고? 노력을 하면 돼. 한번 만들어봐. 문제 내줄 테니까. 꼴만 만들어내면 돼. 힌트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해서 연속적인 항의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내가 못 만들게 싶으면 억지로 만들어 놓고 때려 맞추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시그마에서 내가 못 보는 문제는 다 이런 문제야. 연속적인 항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만들었냐? 다 잤냐? 만들었어? 만들었냐고. 아니 K팩이 나왔으면 당연히 뭘 생각을 해야 돼? K팩하고 K 플러스 1팩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왼쪽 것이 K 플러스 1팩이잖아. 이해했어? 아 지금 요놈이 K 플러스 1팩이잖아. 맞잖아. 지금 K 플러스 1을 K팩에서 요 1이 빠졌으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연속적인 항을 만들어 가지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우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내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자 얘기했어요. 시그마 형태가 내가 아는 기본적인 공식 틀 안에 뭐 안 들어온 문제는 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식의 모습이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만들어 본다. 연속적인 항의 차이 형태를 만들어 본다가 중요한 거야. 그 와중에 지금 형태 몇 가지를 내가 소개시켜 준 거야. 부분 분수, 분모가 고배 형태로 돼 있다. 분수 형태, 그리고 유리화, 로그 형태. 그러지 않은 형태는 어떻게든 연속적인 항의 차이를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야. 그 와중에 부분 분수가 제일 많이 있어. 문제로서는 활용 문제도 많고 딱 보자마자 쉽게 해결해 본다 이 말이지. 됐니? 바로 보여야 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바로 보여야 돼. 아 연속적인 놈의 형태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 칸일 수도 있고 두 칸일 수도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소고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남는 놈만 쓰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뭐 시그마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온 거야.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AN이 되고 N이 2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됐어요?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 100%는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수를 집어넣을 때 1부터 20까지 있어. 1부터 20까지 있어. 그러면 1부터 19까지를 통해서 20을 알아낼 수도 있지만 1부터 20까지 있어. 그럼 2부터 20까지가 나와가지고 2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이해되니?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어. 이해되니? 그럼 식의 모습에다 수를 집어넣어 봐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가 중요하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 식으로는 표현하기 힘들어. 왜냐면 SN은 1번부터 누적이잖아. 얘기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19번까지를 빼서 20번이 나올 수도 있고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2번부터 20번까지 넣어가서 1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라는 것은 내가 지정해준 룰이지 20번이 1번이 될 수도 있잖아. 1번부터 20번까지가 뒤집으면 20번이 1번이 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됐어요? 이 식을 적어보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는 약간 변칙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약간 변칙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1번부터 20번, 1번부터 19번, 2번부터 20번. 요 생각을 해야지 그 변칙 문제를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되니? 퍼즐러 잡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시그마를 내가 설명 안 한 문제는 어떤 것을 설명 안 했냐면 시그마가
공식도 아닌데 공식인 것 같은데 공식이 아니야. 공식인 것 같은데 공식이 아니야. 그것은 얘를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해석한다는 것은 시그마를 풀어서 쓰는 거야. 자, 우리의 문제는 시그마가 있는 게 편한 문제도 있고 시그마가 없는 문제가 편한 것도 있어. 시그마 표현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법이었는데 시그마 표현법이 지 맴도로 작성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했지? 얘를 다시 해체시킨 후에 내 입맛에 맞게 표현을 하면 된다고. 얘를 써봤더니 얘가 어떤 룰이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까지야. 두 번째는 얘가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까지야. 3의 제곱, 5의 제곱까지야.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된다고. 5의 제곱, 얘를 다 더하라 이거지. 그러면은 1의 제곱이 1마리, 2의 제곱이 2마리, 3의 제곱이 3마리, 5의 제곱이 5마리. 아하, 이 식의 뜻은 K가 1번부터 5번까지 K 세제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뜻이라고. 됐니? 그래서 시그마를 다시 풀어가지고 재해석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가 있는 문제가 편한 문제가 있고 시그마가 불편한 문제가 있어. 근데 표현은 시그마로 표현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된 놈을 풀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고 풀어져 있는 애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쉬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당장 보고 풀이가 안 나온다 싶으면 그렇게 바꿔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어보고 얘기를 해볼 거고, 자, 기본적으로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근차근 집어넣어가지고 써보는 작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이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어쩐다? 써보는 개념이 수열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해. 알겠어요? 그 와중에 등차나 등비에서 배웠던 애들을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야.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보통을 부르고 이 단어는 사라지긴 했습니다. 잘 안 써. 사라졌다기보다는 잘 안 써. 쉽게 생각하면 식을 줌으로써 어떤 식을 관계식을 줘가지고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를 알려주려고 한 거라고. 알겠니? 그럼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위한 관계식. 뭐 등차 수열은 어떤 소리야?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하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하고 같다가 이게 등차 수열이야. 됐니? 이해됐어? 얘는 등차 차이가 같다는 말이고. 됐습니까? 우리는 an 플러스 1은 an에서 어느 정도 값이 더하면 똑같다. 이 말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차이가 d로 일정하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지? 근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에 차이점이 있네. 위에 거는 식을 몇 개 줘서 항을 3개 준 거고 얘는 2개를 준 거야. 그러면서 얘는 d를 알려준 거야. 얘는 d를 안 알려준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첫 번째 놈을 자 이러한 식들은 얘는 등차입니다 하고 끝 죽었어. 두 번째 식은 얘는 등차고 공차가 d입니다 하고 식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할 거야. 요 식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등차 수열을 합니다. 이 식이 준 이는 딱 등차를 알려주고 죽었단 말이야. 공차가 얼마까지 알려주고 죽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거라고 해. 첫 번째 식을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두 번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된다. 요거 뭐야? 등차 중앙이지. 그렇지? 굳이 또 이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놈은 뭐야? 산술 평균적인 생각이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됐어요? 자, 등비 수열도 똑같은 식이 있어요. 등비도 어떻게 돼?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b가 같다 해서 등비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마찬가지로 위에는 요놈은 등비라고 알려주고 죽었고 밑에 식은 요놈은 등비이면서 공비는 r입니다 하고 죽었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정리정돈을 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an 플러스 1이 루트가 나왔다는 소리는 당연히 양수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겠지? 양수적인 얘기를 무조건 해주려고 했지. an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는 두 칸 띄면 부호가 무조건 같습니다. 두 칸 띄면 부호 같아. 양수 왜? 초항 양수 공비 양수에 음수 초항 음수 공비 양수에 양수 초항 양수 공비 음수에 음수 양수 요거 있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비가 음수에 대한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양수 음수 양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다음에 공비가 절대값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얘기. 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등비에서 많이 다뤄지는 얘기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점화식을 보는 즉시 등차 수열 공차 얼마, 등비 수열 공비 얼마. 여기까지 됐니? 여기에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눈이 어떤 눈이냐면 여기서 우리 애가 뭐가 중요해? 눈이 잘 안 보여. 왜 눈이 잘 안 보이냐면 수열 적을 때 항상 뭘로 적어? an이라고 적는 습관적인 버릇이 있는 거라고 해. fx라고 함수를 적었잖아. fx를 gx로 적었어. 약간 당황해. fx를 px로 적었어. 조금 더 당황해. 이해되니? 수열의 모습은 an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an이 아닐 수도 있어. 뭐일 수도 있어? n번째 항이란 뜻을 갖고 있어. 수열 an 일반항은 an이 아니야. an이 아니고 n번째 항이란 소리야. 그냥 n으로 포함된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an이 아니고 an 제곱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루트 an일 수도 있어. 뭔 말하지 알겠어? sn은 뭐야? sn도 수열이잖아. 이제 포질러 자니까 너 목에 너 몇 방 물었을 거야. 너 이씨. 요 식이 나왔어. 이 식을 보는 순간 시찬아, 이 식을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 뭘 물리? 합차를 하고 싶지.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차를 한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얘를 등차 수열임을 인지를 하는 게 먼저라고. 누가 an 제곱이 얘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1이다 이 말이야. 됐니? 다시 말해서 an 제곱은 이렇게 줄로 공차 1이니까 n은 n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작성을 되겠지. 여기 먼저라고. 일단 보는 순간 변화시키지 않고 여기를 적어놓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라고.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지금 식을 조금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 알았어? 그럼 이런 점화식은 보는 순간 얘는 무슨 수열 이렇게 아는 게 꽤 중요하다. 다음 시간 배우는 점화식은 꽤 복잡한 점화식입니다. 여기 있는 등차 등비를 보는 순간 알아야 돼. 1번 등차 수열 공차 마이너스 3 보이지? 3번은 잘 안 보이네. 3번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낌상 오른쪽 4an 플러스 1이 넘기면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16이 돼서 얘는 뿔마 4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는 인정되지 그냥? 됐어? 얘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4인가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지. 뭐야 이게? 보여 안 보여? 형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은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어째? 일단 정리. 3an 넘기면 2an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요렇게 하면 1 넘기면 4an. 아 이거네. 그냥 an하고 an 플러스 1이 b로 형태가 되어 있네. 등비 수열 이렇게 되겠지. 공비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보면은 등차 중앙, 등차 수열 이런 소리야. 그래서 등차 수열 똑같은 문제 연습용이구나. 7번 이렇게 뭐야? 제곱은 요거 등비 수열 끝. 됐니? 등차 등비는 보자마자 등차 등비지를 알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등차 등비의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뭔지만 알면 끝난다. 다음 시간에는 저 맛이 여기는 3번까지만 적어졌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점화식이 마무리가 수학 좋긴 나빠. 30 몇 번까지 했지. 오씨 다음 시간이면 끝나겠는데 44분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일단 수업하고 일단은 숙제 나가면 수요일날 마무리가 되네요. 수요일날 수원 기말고사 보고